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 우리 가족이 수술대 위에 올랐을 때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컨디션이 평소보다 좋지 않다면 어떨까? 혹은 아무리 베테랑 의사라도 사람인 이상 미세하게 손이 떨리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함은 사실 인류가 수술이라는 걸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근원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래된 공포를 기술로 정면 돌파하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수술실을 20년 동안 지배해온 미국의 독점 제국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면서 말이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현장을 직접 들여다볼까요? 수술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 푸른 조명이 켜지고 환자의 복부 위로 의사의 손이 아닌 정교한 로봇팔이 내려가는 장면. 아마 뉴스나 영화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봐왔던 이 첨단 수술 장면에는 사실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 장면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 미국 인튜이티브 서지컬사의 다빈치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계가 하나였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병원들은 이 로봇 한 대를 들여놓기 위해 무려 30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웬만한 지방 아파트 몇 채를 사고도 남을 돈이죠. 하지만 진짜 횡포는 설치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미국 본사가 지정한 전용 일회용 기구를 무조건 새로 사서 끼워야 했거든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독점의 제국이었고, 병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한 그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수술비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철옹성 같던 제국에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의료는 미국, 정밀은 독일, 기계는 일본이라는 이 완고한 공식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 균열의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후발주자인 한국이 어떻게 감히 미국의 20년 독점을 흔들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가격이 싸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훨씬 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 수술실의 판도를 뒤집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전략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진짜 체급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의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는지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수술 로봇의 반격, 그 전율 돋는 속사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지점은 한국이 단순히 기계를 잘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이 구축한 독점의 생태계 자체를 파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20년 동안 어떻게 전 세계의 돈을 긁어모았는지 아시나요?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른바 면도기와 면도날 방식입니다. 면도기는 싸게 팔거나 한 번 팔고 말지만 진짜 돈은 매일 갈아 끼워야 하는 면도날에서 나오죠. 다빈치가 딱 그랬습니다. 30억 원짜리 본체는 시작일 뿐 진짜 매출은 수술할 때마다 갈아 끼워야 하는 소모품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나왔으니 전 세계 병원들은 이 회사에 꼼짝없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구조를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바로 개방형 플랫폼 전략입니다. 큐렉소라는 회사가 만든 큐비스 조인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로봇은 아주 발칙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꼭 우리 부품만 써야 해? 전 세계 어디 부품이든 다 호환되게 만들면 되잖아.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요. 스마트폰으로 비유하면 쉽습니다. 애플은 자기네 충전기, 자기네 앱만 써야 하죠. 하지만 안드로이드는 어떤 충전기를 꽂아도 충전이 되고 어떤 앱이든 자유롭게 깔 수 있습니다. 한국 로봇은 수술실에 안드로이드가 되기로 한 겁니다. 병원이 기존에 쓰던 인공 부품이 어느 브랜드든 상관없습니다. 의사가 이미 익숙한 도구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한국 로봇은 다 받아줍니다. 병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30억 원짜리 미국 로봇을 사면 기존에 쓰던 수억 원어치 부품을 다 버려야 하지만 한국 로봇을 사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장벽을 쌓아 독점하려던 미국의 전략을
장벽을 허물어 공존하려는 한국의 전략이 압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큐렉소의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58%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영리한 생태계 파괴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수술은 실력인데 기계 성능이 떨어지면 사람 잡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의료는 신뢰가 전부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관점, 한국만의 미친 기술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국 수술 로봇의 정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100마이크로미터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종이 한 장의 두께가 보통 100마이크로미터입니다. 한국 로봇은 뼈를 깎을 때 이 종이 한 장 두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술 현장에서 측정한 오차는 고작 0.35mm였습니다. 원래 목표치보다 무려 3배나 더 정밀한 성과를 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수술의 결과가 의사의 그날 컨디션이나 숙련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든 이제 막 수술대에 선 의사든 한국 로봇을 쓰면 똑같이 0.35mm라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정밀도로 수술을 마칠 수 있습니다. 수술 시간도 평균 17%나 단축됩니다. 이제 수술은 장인의 손재주 영역에서 첨단 공학의 품질 관리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수술의 표준화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더해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햅틱 기술, 즉 촉각의 디지털화입니다. 의사가 로봇으로 수술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직접 살을 만지는 게 아니니까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당겨야 조직이 상하지 않는지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미세한 저항감이 없어서 늘 불안했죠. 그런데 한국은 전기를 받으면 모양이 변하는 특수 물질을 이용해 로봇 팔이 느끼는 그 미세한 압력을 의사의 조종관으로 고스란히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촉각 재현 기술의 정확도는 98%에 달합니다. 눈을 감고 로봇만 움직여도 지금 만지는 게 혈관인지 근육인지 손끝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이 기술 덕분에 수술 중 실이 끊어질 위험이 43%나 줄어들었습니다. 재수술 확률이 낮아지고 환자의 회복은 빨라집니다. 경제성과 정밀함, 그리고 안전성까지 한국 로봇이 미국 제품의 절반 가격이면서도 성능은 압도한다는 소문이 전 세계 병원장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소름 돋게 주목해야 할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데이터의 주권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 로봇은 단순히 뼈를 깎는 기계가 아닙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내내 환자의 생체 정보, 절개 각도, 출혈량, 조직 반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학습합니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는 지금 어디에 저장되고 있을까요? 20년 동안 다빈치가 독점했다는 건 그 20년치 수술 데이터 전부가 미국 기업의 서버에 쌓여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6년 초 이 문제가 현실의 공포로 터져 나왔습니다. 전 세계 수술 데이터를 독식해온 인투이티브 서지컬사가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은 겁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의료계에 엄청난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미국 기계만 쓰면 우리 국민의 생체 정보와 수술 데이터가 전부 미국 서버로 넘어가고 심지어 유출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공포가 시작된 겁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수술 로봇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국민이 수술받는 모든 과정, 그 소중한 생체 데이터가 전부 외국 기업의 손에 들어갔을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 국민의 데이터로 학습한 AI 서비스를 우리가 비싼 돈을 내고 다시 빌려 써야 하는 이른바 의료 데이터 식민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큐렉소는 미국 FDA 승인을 신청하면서 현지 임상시험 대신 인도와 한국에서 직접 쌓은 260건 이상의 실제 수술 데이터를 들고 갔습니다. 실험실에 가공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환자를 살려낸 진짜 경험을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FDA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완벽한 결과 앞에서
미국 시장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를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수술 데이터의 표준을 장악하고 우리 국민의 데이터를 우리 서버에서 지켜내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수술 로봇은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수술 로봇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인 셈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1980년대 초 아무도 한국이 반도체로 일본과 미국을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규모 투자와 정밀 공정으로 세계 1위에 올라섰죠. 디스플레이도, 조선업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진국들이 독점하던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 판도를 뒤집어 엎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전공 분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수술 로봇 분야에서 그 신화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2년까지 무려 9,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 분야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자율조향 기술, 연성 내시경 기술처럼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표준을 우리가 먼저 만들겠다는 공세적인 전략입니다. 이제 한국의 수술 로봇은 단순히 싸서 사는 제품이 아닙니다. 미국 의사들도 한국 로봇의 안정적인 핸들링은 정말 경이롭다라고 평가할 만큼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을 거치며 쌓아온 대한민국의 하드웨어 튜닝 역량이 이제는 수술 로봇이라는 초정밀 분야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선진국들의 보이지 않는 견제, 특허 소송, 보안 위협까지.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 팔고 끝나는 제조업을 넘어 수술 데이터를 분석하고 AI로 의사를 돕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것이죠. 넷플릭스가 영화 시장을, 테슬라가 자동차 시장을 바꿨듯 대한민국 수술 로봇이 전 세계 의료 시장의 구독 모델을 주도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줬던 성공 공식을 수술 로봇에 다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의 푸른 조명 아래 지난 20년 동안 외국산 로봇이 차지했던 자리에 이제는 K로봇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더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가 확보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정점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이제 수술 로봇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이 더 많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이 써내려가는 이 위대한 반전의 서사를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숨은 강점을 깊이 있게 파헤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산업의 진짜 가치를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